(2021년 12월) 50대 여성이 강남구의 자택 욕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언니 송정민 씨와의 재회를 하루 앞둔 겨울밤이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생 유미 씨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언니 정미 씨는 그날 제작진에게 동생이 단순히 심리적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며 유미 씨의 노트를 건넸는데 다시는 가지 말자라는 이상한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정미 씨는 이 글을 보고 동생이 죽기 며칠 전 고백했던 말이 떠올랐는데 애토미 데이트에 중독됐다는 얘기였습니다. 정미 씨는 동생의 노트를 보고 서울 강남의 한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 장 씨의 이름을 발견했고 장 원장과 동생이 어떤 관계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사망한 후에 동생의 지인 희영 씨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동생과 희영 씨를 포함한 4명의 여성이 장 원장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유미 씨는 과연 애토미 데이트에 의해 우울증이 생겨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인간에게 잠이란 무엇일까요? 잠은 인간에게는 낮 동안 생활하기 위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큰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을 호소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운동을 하거나 병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망한 유미 씨의 지인 희영 씨와 미영 씨는 불면증으로 인해 장 원장의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잠을 잘 수 있게 해준다는 애토미 데이트 주사를 맞았습니다. 애토미 데이트는 100세기 전신 마취제로 정식 명칭은 애토미 데이트 리프로라는 이름으로 수면 내시경 검사 등에서 전신 마취제로 사용되는 등 효능과 용법이 우유주사라 불리는 프로와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가 2011년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됐지만 애토미 데이트는 전문 의약품으로만 관리되고 있어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투여가 가능합니다. 희영 씨와 미영 씨는 주사를 맞고 자신도 모르게 의존이 생겼는데 중독보다 더 나쁜 것은 장 원장이 주사를 맞고 약에 취해 있을 때 여성들을 폭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장 원장을 신고한 이유가 바로 이 폭행 때문인데 실제로 유미 씨의 휴대전화에는 장 원장의 폭행과 관련된 12차례의 피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장 원장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자신이 약물에 중독됐기 때문에 수치심으로 제대로 신고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유미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도 그 때문이 아닌지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2019년 제2의 프로 애토미 데이트를 맞고 유미 씨처럼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장 원장을 고소한 피해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당일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가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2019년 당시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장 원장의 목소리를 녹음했고 그의 음성이 그대로 전해졌는데 기자가 소개해준 사람의 정확한 이름을 말하지 않자 경계를 하는 듯 했습니다. 당시 병실에 있던 배 씨는 기자가 왔으니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당시 상황을 말했고 배 씨 말에 따르면 장 원장의 병원은 간판을 바꿔가며 병원 운영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애토미 데이트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아서 현행법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장 원장은 다른 성형수술 환자에게 쓴 애토미 데이트 중에서 남은 것을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환자에게 놓아주었다는 이유를 대며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강남의 한 모텔 욕조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부검 결과 애토미 데이트가 검출됐습니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브리핑에서 기자가 왔으니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장 원장의 병원은 간판을 바꿔가며 병원 운영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애토미데이트가 프로 대용으로 최근 급속도로 확산된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애토미 앰플 한 개는 4,300원인데 10만원 이상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장 원장은 폭력에 관해서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지만 그알 제작진이 본 병원은 이상했습니다. 병원 간판에는 연락처도 없고 직원이 따로 없었으며 소수만이 전화 예약을 통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면 암호를 말해야만 병원 문을 열 수 있었고 장 원장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양의 애토미데이트를 공급받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장 원장에게 애토미데이트는 프로와 다르게 중독성이 없다고 안심을 시키고 중독된 환자들은 주 5, 6일 병원에 방문하고 하루 평균 10여 개의 앰플을 맞았습니다. 그 중에서 피해자들은 20억 가까운 병원비를 지불한 사람도 있었고 전문가들은 수술, 시술 과정의 마취제로 불면증에 썼다면 5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주사로 약물이 몸 안에 쌓이면 부신피질을 억제하게 되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장 원장은 애토미데이트를 20에서 30만 원의 비용을 받고 주사를 놓았으며 돈을 벌다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장 원장은 폭행, 추행,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가수 휘성이 송파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수면 마취제류 약물을 투입하고 쓰러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 뉴스는 많은 팬들에게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줬는데 그는 극단적인 생각과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증세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휘성이 처방받았던 약이 바로 애토미데이트였습니다. 장 원장은 의약품의 사각지대에 있는 애토미데이트를 악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중독의 구렁텅이와 죽음으로까지 내몰았습니다. 앞으로 이 약 또한 강화된 법안에 관리가 되기를 바라고 자신의 욕심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음에도 반성이 없는 장 원장의 형량이 높게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